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한포진이 생긴 걸까요? 수족냉증이 있어서 한포진이 안 낫는 걸까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해서 손을 자주 씻어서 한포진이 안 낫는 걸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틀렸습니다. 아직도 혈액순환이나 수족냉증이 한포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이나 발에 한포진 증상이 있는 분들이 10중 8구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수족냉증이나 혈액순환 때문에 아니면 손을 자주 씻어서 한포진이 안 낫는 거라고 생각하시다가 이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 보니까 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이 병을 키웠다는 표현이 조금 언짢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마다 땀띠처럼 아토피가 생기는가 보다 하고 방치했던 게 전신 아토피로 이어졌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 같은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린 얘기였는데요. 한포진을 방치하면 점차 이 한 손가락 내지는 두 손가락에서 손 전체로, 그리고 발에서도 발의 일부분에서 발 전체로 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가워서 손을 너무 자주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포진이 안 낫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손 놓고 계셨던 분들은 한포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최소 1년은 아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 5분만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포진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족냉증이 심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되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혈액순환이나 수족냉증이 한포진의 핵심 원인이었다면 겨울에 증상이 심해지고 여름에는 증상이 완화되었어야 했는데 한포진 환자분들은 대체로 여름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돼서 더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겨울에도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와서 손이 갑자기 따뜻해질 때 가려움증이 확 심해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손발이 항상 따뜻한데도 한포진이 안 낫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혈액순환이 오히려 잘 되거나 더 잘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정말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였으면 한포진 같은 피부 질환이 아니라 레이도 증후군이나 손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간혹 이 한포진이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생기거나 안 낫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발이 아니라 이 손바닥이나 손가락, 손등에 이 손 부위에 증상이 집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손을 다른 곳보다 자주 씻다 보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포진이 심할 때는 손을 자주 씻는 것보다는 덜 자주 씻어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한포진이 생겼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게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손을 자주 씻어서 한포진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손에 물 닿을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포진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포진이 생긴 이후로 항상 장갑을 껴서 샴푸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해서 물을 최대한 안 닿게 만드는데도 한포진이 안 낫고 있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포진은 손발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아토피나 화폐상습진으로 이해하고 치료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즉 면역계가 과민해져서 생긴 몸 안에서의 만성염증이 누적되고 그것이 이제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질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늘리거나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한포진이 충분히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계를 안정화시키고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서 한포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만약 증상이 생긴 지 2주 이내라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처럼 일시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이나 연고로 치료가 된 분들이었다면 애초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으셨겠죠. 약을 먹지 않거나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금세 증상이 재발하는 분들은 내 손이 얼마나 차갑거나 뜨거운지 땀이 나는지 마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셔야 돼요. 한포진이 몸 안에서 염증이 누적돼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꼭 몸 전체를 살펴서 만성염증의 원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체 증상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고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한포진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이 중에 해당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오래 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두 번째, 7, 8시간씩 규칙적으로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졸고 피곤하다. 세 번째,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보러 간다. 네 번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방광염에 잘 걸리거나 잔뇨감이 생긴다. 다섯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여섯 번째, 대변을 이틀 이상 못 보는 때가 많다. 일곱 번째, 자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하다. 여덟 번째, 평상시에는 소화가 잘 되다가도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잘 체한다. 아홉 번째, 가스가 많이 찬다. 열 번째,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많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질염에 잘 걸린다. 아무래도 제가 영상에서는 한포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진료실 안에서 만나뵌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증상 위주로 제가 10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증상은 항상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종종 생기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약을 꼭 먹어야 될 정도로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 안에서 만성염증을 누적시키기에는 충분한 요인들이에요. 너무나도 사소한 증상이라 고작 이런 게 만성염증, 한포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도 속상한데요. 반대로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고 면역계가 안정화되면 몸 안에 만성염증이 줄어들면서 피부로는 한포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포진에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포진은 몸 안의 만성염증을 해결해주면 오래되거나 심한 증상이라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약 먹어도 손발에 수포나 가려움, 진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꼭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한포진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